자, 오늘은 우리가 수능 특강 사회문화 8강에 있는 글을 한번 읽어볼 건데요. 법지문이죠. 굉장히 내용이 많고요. 좀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런 지문은 만약 평가원에서 출제를 한다면은 여기서 한 문단만 따가도 지문 하나를 쓸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데 정보가 많아서 조금 복잡한 거니까 정리만 잘 하면서 따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금전을 빌려주고 상대방이 이를 갚기로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한다. 그쵸, 여러분? 지금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 뭔지부터 일단 알려줬어요. 이 계약에 따라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빌린 돈을 갚는 것을 변제라고 한다. 자, 여러분 법지문 특성답게 각각의 정의 먼저 해주고 있죠. 채무자가 한 채권자에 대해 같은 목적의 여러 채무를 갖거나 원금 외에 이자나 변제에 드는 비용을 지급해야 하거나 갚는 행위로 채무 전부를 소멸하게 하는 데 부족한 경우 어느 채무를 먼저 갚을지 정해야 한다. 자, 여러분 세 가지 경우가 나왔어요. 그랬을 때 이러한 상황은 채무자가 무엇을 먼저 갚을까에 대해서 이제 논해보자라는 거죠. 만약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여러 채무를 가진 상황에서 돈을 한꺼번에 갚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여러분 의문형으로 제시함으로써 독자의 주의 환기하고 있고요. 결국 위에서 말한 케이스에서 무슨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쵸? 채무가 여러 가지일 때 어떤 거를 먼저 갚아야 할까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죠.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가 있다면 이에 따라 돈을 특정 채무의 변제에 충당해야 할 것이다. 자, 여러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따르면 된대요. 그쵸? 자, 여러분 그럼 질문에 대한 답은 벌써 나왔어요. 첫 번째는요. 합의가 있다면 합의에 따라서. 근데 여러분 합의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자, 합의가 없고 채권자, 채무자 모두 의사를 표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률 규정에 따라 변제를 충당할 채무가 결정된다. 그럼 합의가 없다면 두 번째는 법률 규정에 따라. 이 두 가지의 정답이 나오겠네요. 이게 이제 간단치만은 않겠죠. 자, 법률 규정에 따르면 첫째, 자 나옵니다.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무와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 중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돈을 충당한다. 이게 일단 원칙입니다. 한마디로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라는 건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기준으로 오늘이 11월 7일이라고 가정했을 때 11월 9일까지 갚아야 되는 게 있고 11월 3일까지 갚아야 되는 게 있었어요. A와 B라고 해볼게요. 그럼 우리는 B 채무를 먼저 충당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쉽죠? 자, 예를 들어 갚기로 한 날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와 갚아야 할 날이 지난 채무가 하나씩 있다면 후자는 이제 지난 걸 말하는 거죠. 지난 채무에 돈을 먼저 충당한다. 자, 둘째는요. 채무의 이행기 도래 여부에 차이가 없다면 모든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했거나 도래하지 않았다면 채무자에게 이익이 큰 채무의 변제에 돈을 먼저 충당한다. 자, 여러분 이번에 두 번째는 이런 거죠. 자, 오늘이 똑같이 11월 7일이라고 했을 때 둘 다 11월 9일에 갚아야 되는 채무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채무자에게 이익이 더 큰 채무를 먼저 갚는데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요. 11월 9일에 갚아야 될 채무가 두 개 있는데 얘는 금리가 4%고 얘는 금리가 6%인 거예요. 그럼 내가 이자율을 6%를 내는 게 더 부담스럽죠. 그럼 채무자에게 이익이 큰 변제를 먼저 갚는다라는 거는 내 대출금리가 세서 내가 부담스러운 B를 먼저 갚는다 이런 말이겠죠. 자, 만약 채무자가 대출금리가 다른 여러 채무를 갖고 있다면 대출금리가 높은 채무를 먼저 갚는다. 왜요? 대출금리가 높으면 이자가 세니까 채무자에게 부담이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요. 대출금리 등 변제로 인한 이익이 같은 상황에서 채무의 이행기가 모두 도래했거나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기가 먼저 도래했거나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돈을 먼저 충당한다. 한마디로 여러분 세 번째 상황은 이런 거죠. A도 금리가 4%고요. B도 금리가 4%일 때 도래했거나 도래하지 않은 경우 즉 먼저 도래를 이미 했거나 더 다가오는 게 빠를수록 이런 말인 거죠. 즉 이런 거죠, 여러분. 만약 여기 지금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둘 다 갚을 날이 지났어. 자, 오늘이 11월 7일인데요. 11월 3일까지 갚아야 됐던 A와 11월 4일까지 갚아야 됐던 B가 있다면 A를 먼저 갚는 게 맞다라는 거죠. 어렵지 않아요. 따라가면 됩니다. 넷째,
이행기 및 이익과 관련한 사항이 모두 같으면 채무액에 비례해 각 채무의 변제에 돈을 충당한다. 이번 이제 비례를 통해서 갚는 거네요. 한편 전환입니다. 채무자가 원금뿐 아니라 비용 및 이자도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총 비용, 총 이자, 각 채무의 원금 순서로 변제에 돈을 충당해야 된다. 자, 여러분. 첫 번째는요. 총 비용 1번. 자, 총 이자 2번. 그 다음에 각 채무의 원금 이 순서로 돈을 갚는 거래요. 비용은 특별히 다른 의사 표시가 없을 시 채무자가 부담하지만 주소 이전 등 채권자의 행위로 인해 변제 비용이 증가했다면 그 증가액은 채권자가 부담하는 게 맞대요. 즉 특별한 다른 의사 표시가 없을 때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는 게 맞네요. 자, 또한 금전에 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 주소에서 해야 하고 회사에 대한 물건 공급 등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영업소에서 해야 된다. 여러분 차이가 있네요. 변제는 채권자의 주소, 그 다음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영업소, 그러니까 사업장에서 하는 거죠. 자, 변제는 채무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 여러분 보면요. 여기까지 어떤 하나의 이야기 흐름이 좀 끊겨요. 근데 또 새로운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자, 채무자가 하는 게 원칙이지만 채권자 입장에서는 제3자에게 변제받아도 상관없을 수 있다. 여러분 제3자는요. 말 그대로 제3자를 말하는 거예요. 채권자도 채무자도 아닌 또 다른 누군가죠. 예를 들어 채권자 갑의 입장에서는 빌려준 돈만 받을 수 있다면 돈을 갚는 사람이 채무자인 을이건 제3자인 병이건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세 사람이 나왔어요. 갑이 돈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을에게 받든 병에게 받든 상관이 없는 거죠. 자, 병이 대신 변제하면 제3자가 채무자에게 채무의 상환을 요구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즉 여러분 병이 대신 갚으면요 이제는 병이 을에게 야 내가 대신 갚아줬으니까 너 나한테 돈 갚아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럼 이제는 을이 병한테 갚아야겠죠? 자, 병이 을의 대출금을 대신 갚으면 을에게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자, 여러분 밑에다가 깔끔하게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자, 갑이 있고요. 을이 있고요. 병이 있어요. 자, 근데 원래는 갑이 기존의 채권자이고요. 을이 기존의 채무자였던 거죠. 둘 사이에 관계가 있었어요. 근데 병이 갑에게 돈을 갚은 거예요. 변제를 한 거죠. 그러면 이제는 얘는 채권자가 아니고 이렇게 채권자, 채무자가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가 새롭게 형성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가볼게요. 하지만 을에게는 채권자가 병으로 바뀌는 것이 이전보다 좋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면 여러분 이 병으로 바뀌는 거면 다양한 인간관계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정말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병이 전 남편이야. 그럼 만나기 껄끄러울 거 아니에요. 그거 싫을 수도 있죠. 그렇죠? 변제 장소, 과정 등에서 갑보다 병에게 갚는 것이 더 불리하거나 불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3자는 채무자가 반대하면 대신 변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래요. 그래서 을이 반대하면 병이 못 갚아. 다만 별표죠 여러분. 다만은 평가원 지문에 나오면 굉장히 중요해요. 채무자와 제3자가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어 채무자 대신 변제하는 것이 제3자 자신의 법률상 이익을 위해 필요하면 동의 없이도 변제할 수 있다. 한마디 이런 거예요. 병과 이 을 사이에 모종의 관계가 있었던 거죠. 예를 들면 이 세 명이 돈을 갚는 상황에서 병이 그 상황을 증인으로서 그것을 다 알게 되었고 갑에게 을이 돈을 빨리 갚지 않으면 병도 갑에게 이자를 납부한다. 이런 식의 법률 관계가 있다 치면은 병이 당연히 갚을 수 있겠죠. 자, 위의 예에서 을이 채무를 갚지 않은 경우 병이 대신 갚기로 세 명이 계약했다면 그쵸 여러분? 이런 경우가 바로 법률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법률 관계가 있을 때는 아무리 을이 싫다고 해도 병이 갚을 자격이 있네요. 이러한 상황에서 을의 채무를 대신 갚는 것이 병에게 더 이익이므로 을의 의사와 관계없이 병이 대신 변제할 수 있다. 채권자가 아닌 사람을 채권자라고 오인하고 그에게 변제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자, 여러분 또 이야기 하나 끝났어. 자, 세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요. 우리가 채권자라고 사람을 오해해서 변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채권자는 아니지만 채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자로서 채권자라고 믿게 할 만한 외관을 갖춘 자를 준점유자라고 한대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서 외관이란 권리자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징표들로서 생김새나 신분증 등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예금 채권자가 아닌 사람이 자 여러분 아닌 사람 제3자겠죠. 예금 채권자의 도장과 신분증을 갖고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 이 사람을 예금 채권의 준점유자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신분증을 가지고 마치 채권자처럼 행사를 했으니까.
스스로 채권자라고 주장하며 채권을 행사하는 이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대리인이라고 하며 채권을 행사하는 이도 준점유자로 볼 수 있다. 자, 여러분, 준점유자의 개념이 나오고 있는데요. 스스로를 내가 채권자야 라고 주장한 사람뿐만 아니라 대리인이라고 하며 채권을 행사하는 이도 준점유자가 된대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나쁜 의도가 없고 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변제로 인정되어 채무가 소멸된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준점유자에게 변제할 때 준점유자를 실제 채권자라고 믿고 그렇게 믿는 과정에서 잘못이 없었다면 그에게 변제를 하더라도 채무가 소멸되는 것이다. 여러분 진짜 놀랍죠? 한마디로 진짜로 채권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그렇게 믿고 변제를 했다면 그 채무는 없어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자, 사실은 갑이 진짜 채권자고요. 을이 준점유자인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을이 가족이야. 근데 채권자와 을 사이에는 사이가 안 좋아. 근데 을이 채권자의 막 예금 통장이랑 인감 도장을 다 갖고 다녀. 그래서 채무자인 병이 그걸 보고 믿고 너한테 대신 갚으면 돼 하고 갚았다면 이미 채무가 변제된 거다라는 거죠. 자, 금전 소비대차 계약은 기간을 정해두고 그동안 이자를 받는 경우가 많다. 자, 여기서 또 새로운 얘기가 나옵니다. 만약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채무자가 미리 원금을 변제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 물음표 또 나왔죠. 일반적으로 정해진 기한보다 빨리 갚더라도 남은 계약 기간 동안 내야 할 이자는 갚아야 된대요. 자, 여러분, 원금은 내가 빨리 상환할 수 있지만 이자는 꼬박꼬박 내야 된다는 거죠. 돈을 빌려줄 때는 대개 갚는 기한이 정해지는데 이 기한이 도래하지 않아서 그동안 채권자와 채무자가 받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고 한다. 채무자는 이행기 전까지 원금 상환에 대한 독촉을 받지 않고 원금을 사용하는 등의 이익을 얻고 채권자는 수익 보장 등의 이익을 얻는다. 채무자는 본인이 기한 이익을 포기할 수 있지만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어떤 이익이요? 이자 수익이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빨리 갚더라도 이자는 꼬박꼬박 줘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법률에서는 변제 관정에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장치를 마련해놨다라고 하면서 글이 마무리됐습니다. 자, 여러분 엄청 길고요. 정보가 진짜 많아요. 자, 이거는 정리만 잘하면 내용은 어렵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죠.